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요. 이어서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 연단에 올랐는데요. 자, 이 문제 두루두루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바로 다시 내려가셨나요? 네,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1박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예. 바로 내려가셨구나. 일단 그 이재명 대표 만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예정에 없이 그냥 했던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사전에 조율은 있었고요. 예. 예. 그래요? 예. 가서 며칠 전부터 사실은 대통령께서 단식하고 계실 때 단식장으로 가든 병원으로든 가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경 계획이 잡히자마자 예. 상경 계획이 잡히고 조금 구체적으로 잡히고 국회 단식장이든 병원이든 가시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아무래도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우려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리 마음을 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본다면 뭔가 안 만나고 갔으면 그게 더 큰 뉴스가 되는 거니까. 사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가 중요한데 단편적으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거 말고 이게 여러 말씀 나누셨는데 예.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20 몇 분인가 만나셨잖아요. 20한 3, 4분 정도 그러면 되는데요. 얘기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네. 비공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하는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그냥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보도는 그 단식 중단을 권유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보도도 있고 어떤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뭐가 맞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이 초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참 죄송하다. 네, 예.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죄송하다는 표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워야 한다 이런 그 요지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대통령 생각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하면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시는 거 아니겠냐.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에 네.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 뭐 해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싸움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잘 해석하시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죠? 확인 질문.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상경의 일단 주된 목적은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 참석. 일단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참모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시는 게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전직 대통령이고 또 현 정부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좀 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결심하신 거고. 그렇죠. 예. 뭐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 몫이었고 당신께서 그런 우려를 감당하더라도 단식 중단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 단식 중단이 중요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건강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제 그 9.19 관련 연설문 있잖아요. 네. 이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다 쓰신 겁니까? 아니면 뭐 비서가 쓰고 일단 좀 수정을 했던 겁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문을 작성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를 뭐 추가하신 게 아니라 실무진 초안을 보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새로 쓰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추가했는지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건 예비 질문을 성립이 드렸는데 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안 되네. 예, 그냥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작심 메시지를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밑줄 쳐야 되는 대목이 뭐라고 보세요? 어제 연설문 중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조작된 신화를 깨자라는 그러니까 분이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라는. 예. 흔히들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 정부가 안보는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도 잘할 거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작된 신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거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와 같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재임 기간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0m 계주를 하는데 바톤을 저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내팽개치고 혼자 독선과 아집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 운영이 이어달리기가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거든요. 좀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하신 건 아니니까 생각이. 그러면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그게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네. 오히려 한미일 어떤 밀착 정도를 더 높여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9.19 군사합의 파기 이야기까지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좀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어제 9.19 기념식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참석을 결정한 거는 시간이 꽤 됐습니다. 언제 결정을 했어요? 꽤 오래 전이죠. 그래요? 네, 뭐 근래가 아니고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 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어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까지 남북 화해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당시 해당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제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이런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니까 대통령께서 흔쾌히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 원로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이 위급하다고 인식하신 것 같아요. 위급하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까지 먼 걸음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위급하다라는 판단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의례적으로 쓰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 네. 뭐 남북 대치 상황 네. 이런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뭐 그것도 해석의 영역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너무 좀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가관이지 않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는 뭐 움직임을 이야기하지 않나, 국방부 장관을 별 이상하신 분으로 내정을 하지 않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좀 모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왜 이상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제 기준으로는 이상하신 어떤 분입니다. 점이요? 정상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아, 뭐 이래서 뭐 이완용 매국 예. 관련 뭐부터 시작해서 예, 이완용 매국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매도 9.19 군사합의 파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안보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평화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풀이하거나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내 정치만 하더라도 뭐 속된 표현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검사를 동원한다든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가 어렵습니다. 예를 큰일 나죠. 그럼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보면 개성공단 철수에서 우리가 얻은 실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예.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감정적 분풀이는 했을지 몰라도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실익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얻었던 경제적 효과를 모두 잃어버렸고요. 진짜 개성공단 지금 어떻게 됐다고 알고 계세요? 개성공단 자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히 폐허죠.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몽땅 망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피해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단 자체가 지금 유령도시 비슷하게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과거 보수 정부가 저지른 감정적 화풀이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하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최종건 전 차관은 현 정부가 설령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첫째 유엔사가 동의하겠냐. 두 번째 접경 지역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거셀 것이다. 그런 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단체장이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최종건 차관은 상식적이신 분이죠. 저는 이 정부가 상상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종건 차관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동이 빈번하면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북한이야 더 이상 망할 게 있습니까? 무역으로 먹고 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불거지면 우리만 망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법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보 말고 경제도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게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 발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와 관련해서도 보수 정부가 잘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작된 거다. 조작된 신화를 깨자라는 거고요. 저는 팩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경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국가부도 위험지수 등 모든 지표가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같이 좋았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anything but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모두가 안 돼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 어떤지 보면요. 국민소득이 오히려 하락했어요. 2021년에 3만 5천 불이었는데 2022년에 3만 2천 불로 떨어졌습니다. 예컨대 GDP라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갔다가 지금 13위로 떨어졌어요. 국가부도 위험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좀 팩트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그래서 소주성 성공했냐 부동산 잡았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은데요. 정부 통계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지표는 봐야 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 흐름이 있는 거고요. 소주성 같은 경우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소주성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책의 노선이라도 있는가요? 가는 방향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오히려 경제 지표들은 나빠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면서 저는 뭐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는 더욱더 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잖아요. 또 왜 민주당 이야기를 나와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감사원의 이른바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를 지금 수사 요청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네네. 감사원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원을 정치 기구화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정말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있거든요. 네. 날이 시퍼렇게 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기관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 돌격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돌격대라고 보십니까? 예.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 있는 부분들을 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일종의 돌격대로 활용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정치 돌격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감사원이 모든 걸 표적 감사를 해요.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허점, 하나의 빈 공간이라도 나오면 그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럼 검찰은 그 수사에서 기소를 해요. 망신을 주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감사원의 흑역사가 정말 역사에 박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른바 그냥 그러면 전 정부 털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약 없다. 계속 간다. 네. 자, 이 점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오히려 빈도수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의 빈도수가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소환하냐라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고 가만히 계신 분을 누가 불러내냐 여의도 정치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봐요. 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지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책실장 4명을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비서실장 구속시키려고 하고 안보실장 구속시켰고 장차관 수십 명을 조사하고 있고 영장을 쳤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즉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작금의 상황이 국가 원로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관계를 둘러싸서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오는데 예. 원로로서 그래 조용히 계시는 게 맞냐라는 예.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퍼뜩 이 생각이 나는데 과거 대통령을 보면 어떤 그 전국의 고비나 국정에 이제 큰 현안이 있거나 이러면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들은 한 번도 없었죠. 그게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뒤에 없어졌나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가셨잖아요. 아, 예. 그리고 곧이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그게 좀 약해졌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던 분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랑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이제 그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계셨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지금도 시도해 봄직은 한데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연락 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용산에서? 연락이 오는 정권이면 이렇게 합니까? 그래요? 네. 오 의원님도 맺히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맺힌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연설 말고 예. 최근 어떤 그 전국 돌아가는 거나 국정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네. 의원님에게 예. 사적으로 예. 어떤 심경을 토로한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좀 인터뷰 나오셨으면 그래도 좀 하셔야지. 뭐 답답하다. 아닙니다. 참담하다. 네. 아니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뭔가 평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가 원로로서 정치 일반과 현안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쭤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시네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